지난 시간에 준영이도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숙제가 어디까지였냐면은 144까지였니? 니네도 이때? 맞아? 144 펴와봐. 숙제 안 알려주셔서. 아 그래? 씨발 알아서 140까지 그때 해왔지? 그래도 안 했어? 아이씨 양아치 같은 놈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뭐냐면은 일단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를 차근차근히 좀 갈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벡터의 내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내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벡터의 하나의 연산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두 개의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한다면, 그쵸? 일단 벡터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친구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벡터의 내적이고, 그쵸?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하학적인 정의죠. 그래서 요 A 벡터라는 친구랑 요 B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내적을 시키면 요 길이 곱하기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또 요 길이 곱하기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라고 볼 수 있더라. 이게 바로 두 벡터의 내적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성분으로 표현을 한다면 두 벡터의 내적을 지난 시간에 J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을 해보건데, 그렇게 된다면 두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끼리끼리 곱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한 거냐, 준영아? 더한 게 바로 벡터의 내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의 내적을 할 때 이렇게 정의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기하학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 이렇게 성분으로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세 가지 방법이 다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셋 중에 한 가지 방법만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스위치를 잘 해주셔야, 전환을, 쉬프트를 잘 해주셔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뭘 할 수 있더라? 벡터 내적을 다루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까지 하면서 저랑 이제 또 뭘 얘기하셨냐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우리가 벡터를 다룰 때 이 평행이라는 조건과 수직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직선을 만들 거거든요. 벡터를 가지고 평면 좌표에서.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 공간 좌표에서도 직선을 만들 건데, 직선이라던가 우리가 만약에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1순위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뭐야? 평행과 수직인 거야. 평행과 수직. 이해가? 짜장면을 만들려면은 춘장도 필요하고 밀가루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밀가루하고 춘장, 그런 존재인 거야. 그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행이란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가 존재하더라, 얘들아? 실수배 K가 존재하더라. 실수배 K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걸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이면 뭐가 되더라?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면 뭐다? 내적이? 0이더라. 그쵸?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니? 자연스럽게 파블로프 개처럼 다가와 줘야 되는 거야. 맞죠? 왜? 당연히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면, 그치?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90도를 곱할 건데, 코사인 90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요 길이 곱하기, 아니 만약에 시점이 이렇게 일치한다고 친다면 이 길이 곱하기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인데, 요거는 길이가 없으므로 0이라고 해야 돼서 0이 될 수도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벡터가 우리가 뭐가 되더라? 수직이 됐을 때는 내적이 0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평행일 때는 실수배 K가 존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142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142페이지 아직 안 풀었지? 맞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는 해줬니 혹시? 삼각형의 넓이 쪽에서 뭔가 맞닥뜨리는 거? 삼각형의 넓이? 신발끈 공식하고 사인에서 배웠던 공식하고 맞닥뜨리는 거? 그거 안 해줬나요? 그건 한번 우리가 그냥 테마로 잡아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게 이제 몇 페이지의 내용이냐면 140페이지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나 끝까지 증명은 안 할 거예요. 끝까지 증명은 안 할 것이고, 이제 140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 동익이는 이따 좀 남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진짜로. 어머님하고도 방금 통화했다. 너 도저히 정신 안 차려갖고 이제는 뭐 답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냥 어머니도 저기 뭐야 그냥 내놓겠대 이제. 자, 이제 밖에 병신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끈 공식 기억나세요?
네. 신발끈 공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점이래. 한 점을 0,0으로 하고요. 또 다른 점을 갖다가 내가 x1, y1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점을 갖다가 내가 x2, y2로 했을 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신발끈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 절대값. 기억나냐? 네. 밖에 것끼리 안에 것끼리 곱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빼주면 됐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하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수원 삼각함수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세 개의 꼭지점을 A, B, C라고 잡아볼게.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이제 C가 되면은 우리가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B가 되는 거 기억나? 네. 이해 가요? 그쵸. 근데 이게 맞나? 웃긴 게. 사실 이건 어떻게 증명한 거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잖아. 네. 그럼 이 길이는 C 사인 B가 되는 거잖아. 네. 이해 가요? 얘는 어떻게 했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만들고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곱해서 2분의 1 처리를 했더니 요 공식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어떻게 만나냐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얘를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A라는 요 선분의 길이는 요 OB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OB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냐?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되겠지. 맞냐? 네. 곱하기 요 친구의 제곱을 이야기한다면 요 친구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면 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인 베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사인 베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실제로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내적을 하면은 그치? 두 벡터의 내적은 x1, x2 플러스 뭐니? y1, y2지. 근데 이 벡터의 내적은 요 벡터의 크기인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에다가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에다가 뭘 곱한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요 친구만 우리가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항상 그 값은 얼마로 일정하니? 1로 일정하니까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뭘 쓰면 되냐 하면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그럼 얘를 밑으로 넘겨서 제곱을 한 거네. 그럼 쟤를 밑으로 넘겨서 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거니?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에 그 다음에 x1, x2 플러스 y1, y2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집에 가서 엄마랑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요 친구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에 배웠던 삼각함수의 넓이 구하는 공식과 고1 과정에서 배웠던 뭘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발끈 공식들이 우리가 벡터로 표현이 되면 둘 다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어? 140페이지의 내용의 특강에 담겨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를 풀러 142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오늘은 요거랑 실력업 문제 저랑 몇 개 좀 푸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도형의 방정식들을 우리가 구하러 떠나보게 될 겁니다. 됐나요? 명절들은 다들 잘 보내셨죠? 진정한 고3이죠 이제? 세뱃돈 많이 받았어? 네. 얼마? 쌤이 현빈이 세 자리 수. 세 자릿수 받았어 돈을? 100원, 몇백 원? 왜 이제 고1 돼? 이제 고1 되는 누가 고1 돼? 누구? 우리 형? 너가 세 자릿수 받았다고? 아 현빈이 형. 현빈이가 세자 150원. 여기 사람이 많잖아. 현빈이 언제 오지? 지금 이따 오지 않나? 근데요 현빈이 형 어. 지금 야심차게 집 살 생각으로 지금 적금 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계집? 제가 봤을 때 진짜 진심으로 개인 통장에 한 2억 있거든요 지금. 쌤 붙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새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중국은 땅값이 싸갖고 지금 금방 사. 그래서 폐렴이 조금 문제인데 걔는 큰일 났네. 걔새끼 내 박쥐 처먹지 말라니까는 드디어 말 그렇게 안 듣고 박쥐랑 그냥 그 뭐야 씨발 독사 처먹더니 명절에 갔다는 소리잖아. 명절에 바퀴 먹으러 간다는 소식이.
그렇지. 박쥐튀김 먹으러 간다 그러더니 결국엔 그 꼴 났어.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명절에. 현빈이 때문에. 현빈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뭐 민서처럼 뭐 완전 불우한 건 아니니까. 나는 진심 개인 통장에 2억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2억이 있어. 지랄마. 못해야 돼, 못해야 돼. 어? 못해야 돼, 현민이 그럼. 현빈이 2억이나 있어 돈이? 나보다 많은 건데. 지금 합동 들어가잖아요, 현민이. 씨발. 내 통장에 7천만 원도 없는데 한 8천만 원 있는 것 같다.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서 2억 받는 거는 뭐 그렇죠. 니나 처먹어요 박쥐 같은 새끼야. 자 142페이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최대한 요새 이제 방학 맞이해서 부모님들 모시고 우한 지역에 또 요새 이렇게 핫플레이스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박쥐 먹고 오는 길에 후쿠시마에 들려서 해산물 먹고 체르노빌 갔다가 오시면은 웰빙 여행, 건강 여행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알았지? 그래서 박쥐 많이 먹어요. 자 142페이지 봅시다. 자 160번 문제를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160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니 얘들아? 두 벡터가 서로 뭐래요? 뭐래? 수직이래. 수직이요. 그럼 내적이? 빵.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2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이것도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네. 이 벡터와 누구를 우리가 또 A 벡터 플러스 X 곱하기 B 벡터의 내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적으로 보지 말고 내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기 코사인 세타로 보지 말고 얘를 그냥 성분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그럼 2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얼마가 되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7이 되는 거죠. 요 벡터의 내적과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X배를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4, 얼마가 되는 거냐? X 플러스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성분으로의 내적이니까 끼리 곱해서 더한 게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집에 가서 엄마랑 계산하세요. 이런 거 안 해드려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집에 가서 엄마랑 하시면 됩니다. 자 16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아빠랑 같이 해도 좋고요. 161번은 뭐래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어떻대? 평행하대요. 누구랑?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랑 맞아. C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랑 누구랑? B 벡터가 서로 뭐하다? 평행하더라.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 평행하니까 실수배? K가 존재하더라 이거죠. 네. 그럼 C 벡터에서 A 벡터 빼보자. C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알지만 X 마이너스 3, Y 되는 거지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B 벡터에 K배를 해준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무슨 관계식이 만들어지냐면 어차피 K를 곱하고 나서도 여기에 마이너스 3배 하면 이 새끼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 몇 배 해주면? 마이너스 3배를 해주면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Y가 돼야 된다라는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실수배 K가 뭐하더라? K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더라 얘들아? exist 존재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수직은요? 수직은 뭐야? 내적이 서로 빵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A 벡터하고 C 벡터가 서로 뭐래? 수직이래. 그러니까 A 벡터랑 C 벡터의 내적이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3x 플러스 0y는 0이 되더라. 그럼 3x 플러스 0y가 0이니까 x는 얼마가 되더라? 0이 되고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죠. 그럼 C 벡터는 0,9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분 자체가 하나의 벡터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지. 됐니? 적어 병신 새끼야. 적으라고. 다 적어. 빨리 풀어 니네가. 이거 어려워? 존나 쉽죠. 내가 그러니까 왜 너네한테 세뇌를 시키겠냐. 그만큼 세뇌를 하면 문제 풀기가 편하지 않냐. 평행은 뭐야? 실수배 K가 존재한다. 수직이다. 내적이 0이다. 계속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조만간 도형을 만나러 우리 함께 떠나볼 거예요. 조만간. 일단 실력은 먼저 하고. 씨발 명절 음식은 확실히 한 2, 3일 먹어도 계속 맛있는 것 같아. 일단 적어. 저 살빨 줬어요. 명절 엄청 먹었는데. 좀 빼 병신아. 돼지 같은 새끼. 따라라라라라라라. 빨리 적어. 쉽죠? 네. 아무튼 이번 주 오늘 내일에 아마 이제 거의
기백의 3분의 2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제 공간 들어갈 겁니다. 조만간. 마음의 준비들 하고 계시라고. 공간 조금 힘들 때도 있어. 많어. 공간이 이제 하이라이트지, 기아에. 지울게요, 여기는. 됐죠? 열심히들 좀 수업 좀 들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14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숙제로 제가 남겨놓을 겁니다. 예. 숙제로 해오셔야 되고요. 예.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은 제가 받아드릴 거예요. 오늘 1월 29일이니? 저 질문이 있어요. 뭐? 문제인데 얘기해봐, 어디. 좀 옛날 거예요. 이발 새끼가. 그 오늘 풀었지. 한 문제. 뭔데? 97쪽에 그냥 해주자, 우리. 88번이에요. 약간 정의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직감적으로. 직감적인 내가 셋내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병신아. 그러니까 자, 봐봐. 최대가 지금 타원 위에 두 초점이 있는데, 그럼 그 두 초점이 뚱땡이냐, 말라깽이냐? 둥댕이요. 뚱땡이니까 초점이 2,0하고 꼭지점을 3,0으로 잡자잉. 네. 그래서 타원이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굳이 뭐 얘기하자면 0,√5가 되는 타원이 있는데, 문제는 타원 위에 있는 점 P와, 맞아? 점 P가 하나가 있지,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F'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이제 F라고 잡으면 요 길이 아니잖아. 지금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벡터의 크기 더하기 요 벡터의 크기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시점이 일치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얘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갖다가 그리게 돼야 되는데, 평행사변형 위에 있는 요 지점이 여기 도착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왜 그러냐 하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이웃하는 두 변끼리의 합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나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더했을 때 종점의 좌표가 타원 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크기는 이 친구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타원의 끝에서 끝으로 가는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단축이 제일 짧을 거고 장축이 제일 어떻게 되겠어? 크겠지. 그래서 답은 장축의 길이 6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 레트로야? 씨발 이거 언제적 걸고 하고 언제 있어.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뭐 복고야? 지랄이라. 됐죠? 무조건 뭐 원점을 지나야죠, 저거. 어느 거요? 저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병신아, 잘 들어와봐. 우리가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말이다, 평행사변형법에서 얘지. 근데 얘는 두 개의 벡터의 종점을 연결했을 때의 중점을 지나야지, 안 지나야 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평행사변형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요, 우리가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날 수도 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중등기하학의 어려움들, 중학교 도형에서의 평행사변형의 성질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되는 거죠. 해결됐어요,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질문 더 해요. 중등기하학 때문에 그런 걸 테니까.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씨발 까먹었잖아, 병신 새끼야. 145쪽 132번부터 같이 한번. 133번을 제가 먼저 할 거고요. 2번을 여러분들 시킬 거예요. 133번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망쳐봤는데? 그러니까 하고 와서 그렇게 된 거야, 동익이는. 아니 씨발 양치를 안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초콜릿을 먹는 새끼는 세상을 살다 내가 또 처음 보네. 145페이지 봅시다. 145페이지 13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요, 요 문제를 너네들 못 풀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자, 같이 한번 보자. 수능 기출 문제인데 정삼각형이 하나가 있대요. 자, A, B, C.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문서가? 2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근데 P가 어디 위로 움직인대?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대요. 맞아? 그랬을 때 우리가
PA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적의 크기의 최대값을 어떻게 해라? 우리 보고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수능 기출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크기를 찾아서 잘 봐라요. 지금 내적의 크기지 내적의 값이 아니라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보자. 먼저 이제 내가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제일 만만한 기하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기하학. 기하학은 요 길이 곱하기 여기 P가 있으면 이 길이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뭐라고요? 네. 맞죠? 여기의 길이 곱하기 여기의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PA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인 거 맞아 안 맞아? 와. 그쵸. 이렇게 기하학의 기가 막힌 이런 성질들. 근데 왜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의 크기를 A라고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B라고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내적을 하라는 얘기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각각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절대값이니까 AB라는 친구를 구하라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치? 그러면은 A, B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A와 B의 합은 한 변이 우리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로 일정해 안 일정해?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2루트 AB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3은 4AB가 되는 거고 AB의 최대값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니 얘들아? 4분의 3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기하학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무석이 또 마탱이 갔다 저 새끼. 아유. 네. 처음부터 사실 안 갔어요. 저거 마이너 저거 왜 저게 야, 아이 씨발 병신 이 벡터랑 내적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에 마이너스 1 곱해야 되잖아. 코사인 이만큼인데 얘가 음수자 이사분면의 각은 코사인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돼? 둔각을 이룰 땐 이 길이 곱하기 얘를 여기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에다가 한마디로 이 길이 곱하기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는 이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거를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거의 크기니까 그냥 AB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다시 한번 아니요. 알지? 얘각일 때는 어떻게 돼? 이 길이와 이 두 개를 내적해라. 그럼 이 길이 곱하기 그냥 사이. 이 길이 또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기하학적인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못 외우고 헷갈리고 있으면 계속 어렵게 풀어야 돼 문제 이거. 쌤, 이해 안 돼? 그러면 아니 쌤 그러면요. 어. 쌤 저기서 어. 쭉 올렸을 때 끝탭에서 딱 수직으로 내렸을 때그 B 값이 무조건 이 길이 곱하기 마이너스를 붙인 게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이라고. 아 진짜요? 처음 저 알았다고? 처음 알았는데 뭐야? 혹시 그 쌤이 말한 그 삼각형 그 닮은 비 이용해서 하는 거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알아? 이거하고 내적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인 거는 네, 잠시만요. 네, 그거 알아요. 근데 그거 왜 그랬지? 네, 기억나요. 이게 만약에 A 벡터고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그래 미친 새끼야. 지금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내적을 하라 그러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건데 맞아? 네. 이만큼만 생각을 해보면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거잖아. 아, 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고. 그럼 둔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내적을 하면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이만큼이잖아. 맞지? 네. 근데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지금 음수지. 네. 근데 너네 이거 알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아 안 똑같아 두 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야. 그럼 요 길이 곱하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연장선에다 내려서 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아셔야죠. 둔각일 때는. 그걸 이용해야지 문제풀이들이 쉽단 말이야. 됐어요? 기하학적인 문제풀이 할 수 있겠어요?
답 얼마야? 4분의 3 나온다. 두 번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뭐 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우리 중학교, 예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제 기하 수업 똑같은 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2 올라가는 애들이 걔네 미적분까지 끝났어. 그래서 이제 니네보다 잘해, 병신아. 한번 데리고 올까? 개망신 좀 당해볼래, 한번? 침 뱉을 걸, 걔네가 니네 얼굴에? 그럼 힘으로 할 거지, 너네는. 그치? 가진 게 힘밖에 없으니까. 아, 힘도 없어? 아, 그냥 죽자, 씨발. 자, 뭐냐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런 거야. 선생님, 좀 성분이 선생님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성분으로 하니까 되는 게 맞죠? 그러더라고. 얼마나 또 애가 겸손해. 맞아, 돼. 배우면 돼요. 성분으로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아이가 해온 게 이거야. 여기는 이제 Y축. 여기는 무슨 축? X축. 맞아? 그럼 P라는 점은 0,Y로 두겠대, 지가.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럼 A라는 점은 0, 루트 3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내적을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 벡터는 어디서?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OA 빼기 OP가 PA 벡터잖아. 다시 PA 벡터라는 친구가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 루트 3 마이너스 Y라는 벡터가 되겠네. 이게 바로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PA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PB 벡터는 우리가 B 벡터에서 P 벡터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벡터의 내적은 끼리끼리 곱하면 0 되고 요렇게 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루트 3Y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근데 이 친구의 뭐를?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런 거지.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봤어? Y는 스몰 Y제곱 마이너스 루트 3Y라는 Y에 대한 이차 함수로 바라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축이 얼마냐?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Y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 2분의 루트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얘는 뭐 예를 들면은 축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쯤에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0,0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뭐라는 거야?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 네.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하냐면은 0부터 Y가 루트 3까지만 인정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하겠네. 그럼 그때의 최저값은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에 집어넣은 거에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Y값이고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4분의 3이 이 벡터의 내적의 크기의 최대가 되지 않나요?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잠시만요. 풀이 과정 좀 다시 볼게요. 에휴, 좌표로 해. 걔네들 밑에서 이래 나중에. 범위가 어떻게 돼요? Y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으니까 0부터 루트 3까지지. 굳이 내적에서 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의 그 크기는.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안 구해도 될 때가 있지. 근데 저 안 구해도 돼요? 뭐하러 구해 이거를 병신아 지금. 아 고려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생각. 그러니까 내적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아니 그 개새끼야 아까 내가 씨발 이것까지 지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는 결석은 졸라리 하고 지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냐 지금? 내적은 요거로 표현할 수 있고 동의가 기하학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랬고 성분으로끼리의 곱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랬잖아. 아, 저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거니까 얘를 안 써도 되는 거지. 저 두 개만 알고 있었어요 저기서. 그래 잘했어. 그래도 이번에 어? 세 개랑. 동이 반 좀 갈라줬으면 좋겠어. 수준 안 맞아? 야, 운석이가 수준 안 맞는다는데 너랑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어쩔 수 없죠. 이제 문서 양보해야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3번 수능 기출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오케이.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 지금 중2 올라가는데 니네 어쩔 거야? 원래 그때가 좋아. 그때가 창의성이 좋을 때. 그때 그럼 너희도 그때 다 벡터하고 다 했었는데 다 까먹고 다시 하는 거야 지금? 했으면은 그만큼 했는데 안 했으니까. 저희는 그때 서중 아래서 땡볕에서 이제 축구. 그래. 잘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몇 번 하시면 되냐면요. 13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아이들이 보통 중2 아이들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더라고, 이 문제 푸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 그건 너무 쉽잖아. 좀 성의가 없네. 뭐, 다른 거 한번 또 찾아볼게요.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라고, 병신들아, 너희들. 그만에 한번 와. 초대할게, 언제든지. 대신 고3이라고 안 하고, 초3이라 그럴게, 초3. 늙은 초3이 한 명 왔다고, 그래서
수현이 화이팅하고 수현이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열심히 버텨. 300일만 버텨. 300일도 안 남았지 너네 이제. 190 며칠 그래요. 이제 190 며칠 내려라 얼마 안 남았어요. 존나 빨리 간다니까. 파 어디 한번. 정신 안 차리고 멍하니 있으면 좋다는 거야. 근데 저 괜찮네. 졸려. 끝이. 사라라라라. 풀었어요? 형이 몇 도죠? 형이 120도. 120도 곱하기 6 해봐. 120도예요. 720도야. 내각의 총합은. 친구들 제가 봤을 때 어. 10%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1분이나 풀다니. 이제 봅시다. 잠깐만 그거 더 해야 돼요. 문석이는 어. 볼펜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2분이나 풀다니. 또 수준이 안 맞은 문석이랑? 그래요. 수준이 뭐 씨발 계속 깔리네 문제 풀 때마다. 지금 이게 다 정삼각형 6개로 모여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고요. 이 벡터랑요. 3분의 286. 이 벡터랑 내적하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요 친구는 이제 중선이잖아 요 삼각형에. 네. 중선들을 연결한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30도고 여기도 30도네.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연결되면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건 정삼각형이잖아. 그죠? 정삼각형이죠? 근데 지금 이게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냐면은 2라고 한 거지? 네. 그럼 이 친구는 1이니까 이 친구는 루트 3이 되는 거네.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네. 2대 1이니까 무게중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하면 되는 거네. 아니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하면 되는 거네. 그럼 두 개를 더한 3분의 4 루트 3이라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이 친구의 절반인 3분의 2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네. 그 답은 얼마야? 9분의 24가 되는 거네. 답은 얼마예요? 3분의 8이 되는 거네. 됐어요. 기하학적으로 조져버립시다. 이런 것들은. 쉽죠? 굳이 코사인 60 이런 거 곱할 필요 있어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60? 그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막 좌표에 넣은 거 아니죠? 좌표에 육각형은 안 놓는 걸 추천해요.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재현쌤하고 저랑 기하 수업하면서 좌표에도 좀 놓는 걸 그냥 혹시 모르니까 비상사태를 위해서 좀 도와주려고 재현쌤하고 그 작년 형아들을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쓰기가 너무 애매해. 육각형들은 좌표에다가 놓기에는. 그래서 좌표에다가 놓으려면 놓을 수 있죠. 악착같이. 좌표로 존나 열심히 놓으면 놓을 수 있죠. 근데 좌표 놓는 거를 물론 가능은 해요. 그건 조금 비추해요. 좌표로 놨던 친구가 중2반 거기 8명 중에서 제일 못하는 새끼가 딱 좌표로 걔가 한 명 놓더라 그렇게. 거기서 대가리 제일 나쁜 새끼가. 문석이 어떻게 풀었다고? 좌표로.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13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아마따 씨발이에요. 어디라고요? 134번 문제 풀어봐. 아마따 씨발. 아마따 씨발. 시험 보고 와서 항상 하는 니네 말. 아마따 씨발. 그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 맞다. 그럼 틀려갖고 와갖고 아마따 씨발. 아마따 씨발이라는 단어는 참 생기면 안 되는데. 진짜 기아만큼은 우리 페어만 다니면서 좀 좋은 성적들 좀 거뒀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물론 이제 재음쌤 미적분도 잘 가르쳐 주시지만 기아만큼은 진짜 좀 미적분이 워낙에 어려운 과목이고 기아는 좀 쉽게 배워서 우리 성적 좀 팍팍 한번 올려보자.
학원 다닌 보람도 좀 있고 씨발 그걸 만들어야지 맨날. 제가 봤을 때 이거 좌표 세우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좌표 안 하고는 안 돼? 네? 좌표 안 하고요? 응. 빨리 있을 것 같아요. 기하학을 추천드려요. 저는 기하학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해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나왔어요? 마이너스 3. 응, 맞아요. 진짜요? 응, 맞아요. 1인가? 얘가 1이야? 응. 얘가 1이야 여기 밑에? 어떤 거? 사라라라라 우리 인정.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뭐 하래요? 내적하래요. 내적하래죠. 누구랑? 여기가 이제 2야. 그 대각선 아래랑 여기도 2야. 대각선 위랑 그치? 그래서 지금 어떤 벡터? 요 벡터랑요. 이 친구를 내적하래지. 시점 일치 안 하니까 평행 이동시켜. 그럼 뭐 하면 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 마이너스죠. 끝. 됐어요. 그럼 이거 60도죠. 내가 적어있어.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1이죠. 네. 요 길이는 요걸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3이네요. 그러니까는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끝.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은 나머지 숙제로 좀 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도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도형이 그래요. 이제 문제를 좀 먼저 볼까? 개념 보지 마. 난 여기 개념 안 할 거야, 너네랑. 개념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저기 문제 봐봐. 150페이지 문제 좀 보세요, 우리. 150페이지에 165번 문제 봐봐봐. 이거 풀어 못 풀어? 네? 어디요? 150페이지 165번 문제 풀어 못 풀어? 풀어요. 어떤 문제가? 풀지. 너네 1년 전으로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려도 이 문제 풀어 못 풀어? 풀어요. 풀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좆대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내 말은. 네. 풀 수 있잖아, 이거 솔직히. 네. 1년 전, 2년 전에 너네한테 내가 이 문제를 갖다 줘도 풀었을걸? 근데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 선생님 왜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아니 이것도 씨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점과 좌표에서 고1 때 2학기 때 배웠던 걸로 풀면 왜 안 돼요?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그렇게 푸는 습관을 들이면 공간에서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야. 공간에서의 직선은 너네가 못 풀거든? 그렇게? 안 풀려.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같은 게 없다 그랬잖아, 내 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 오늘은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배워요. 무슨 벡터냐 하면은 직선의 방향 벡터에 대한 개념과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에 무슨 벡터가 있냐면 법선 벡터가 있는 거야. 너희들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운 적 있어 없어? 법선의 방정식. 법선이 뭐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 함수가 아니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 점에서의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지. 맞아? 그러면은 요 접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갖다가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선. 그래서 요 법선은
요게 뭐냐면은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았어? 법선의 법은 수직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방향 벡터에 대한 걸로 문제를 좀 풀 건데요. 우리 방향 벡터가 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1번 먼저 설명을 합시다. 2번 이따 얘기하고. 자, 방향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직선이 있어, 얘들아. 그럼 이 직선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위치 벡터가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얘를 위치 벡터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얘랑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요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우리는 무슨 벡터라고 할 거냐면은 방향 벡터, 일종의 방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퀴즈. 10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몇 개 있을까? 많아요. 존나 개 많지. 얘도 방향 벡터라고 봐도 돼, 안 돼? 이 직선에. 얘도 이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봐도 돼, 안 돼? 얘도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향 벡터는 얘들아, 실제로 정확한 어떤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친구를 내가 1,1이라고 보아서 이것도 방향 벡터가 1,1도 될 수 있고 2,2도 될 수 있고 3,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와 얘의 비가 항상 얼마야? 여기는 다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래서 방향 벡터는 방향 벡터의 어떤 특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레인.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하다 이거야. 알았어? 그래서 방향 벡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얘들아? B가 중요한 거야. B. 알았어? 방향 벡터에 뭐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이거지. 알았냐? 자,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그 수많은 방향 벡터 중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그 수많은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서 하나의 방향 벡터를 제공을 했어.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어떻게 말하면은 사실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성분 1,1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네. 이게 방향 벡터라고 쳐보자. 그래서 얘를 방향 벡터로 갖고 만약에 요 점을 뭐 말도 안 되지만 3,4라고 할게요. 3,4라고 할 수가 없나? 네. 그래, 씨발. 여기를 3,4라고 할게요. 됐니? 네. 그러면은 이걸 방향 벡터로 가지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사실 고1 걸로 따지면 어떻게 풀면 돼?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지. 그럼 얘도 기울기가 3,4를 지나니까 y는 2, x-3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냐? 시각을 이렇게 갖는 거야. 이 우리가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해보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방향 벡터는 서로 어때? 뭐야? 평행. 평행이야. K.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K가 존재해. 봐봐. 내가 직선을 평면을 만들려면 계속 평행 아니면 수직 조건 갖고 문제 푼다 그랬지. 그럼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요 벡터는요, 끝이 권법에 의해서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벡터는 덧셈보다 뺄셈이 많이 쓰이잖아. 이거 봐, 그치? 덧셈보다 뺄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사람 말을 들어. 동의가? 캠프 그만 가고 학원 오라는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개새끼야. 자, 그러면 이 벡터는요, x 마이너스 얼마? 3, y 마이너스 4인 벡터지, 얘들아. 네. 이 벡터는. 네. 이 벡터는 몇 콤마 몇이냐? 방향 벡터는 1,2지. 네. 근데 이걸 이제 k 안 하고 t라고 쓸 거야. t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결국엔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네? 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x-3은 t지. 네. 네. y-4는 2t니까 얘도 t지.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어때? 같아. 그래서 x-3은 2분의 y-4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더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비밀 이야기. 비밀 이야기.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풀다 보면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무슨 권법을 써줘야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얘도 t하고 t가 같은 걸로 묶였지.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에 는 t 권법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은 t 플러스 얼마? 3으로. 얘를 얼마? 2t 플러스 4로 표현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다시 t를 붙여야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 나중에 이런 권법을 쓸 거야, 고난도 문제에선. t로 엮어 나가는 거의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꾸로 그거를 는 t 권법을 이용해서 여기 직선 위의 잠의 좌표를 우리가 t 플러스 3, 2t 플러스 4로 이렇게 놔야 되는 일도 생긴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이제 고난도 풀면 나올 거야, 아마. 저랑 시험 대비하면서 무조건 나올 건데요.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뭘 상징하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를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라 그러는데 여기에 얘가 1이 요 1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 2가 이 2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나는 요 정점의 3이 얘를 이야기하고 4가 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방향 벡터는 보통 우리가 U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U1, U2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는 정점이 꼭 3,4는 아니니까 X1, X2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방향 벡터분의 X 빼기 정점은 방향 벡터의 Y 좌표분의 우리가 Y 빼기 정점의 Y1이라고 해야지 Y1이 되더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았어? 방백분의 X 빼기 정점은 알았어? X2인 거 아니에요? 맞죠? U랑? U1, U2 방백분의 X 빼기 X1은 방백분의 Y 빼기 Y1이다. 그래서 정점을 지나면 방백분의 X 빼기 정점, 방백분의 Y 빼기 정점이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165페이지 165번 문제를 좀 볼게요. 바로 풀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자 보자. 아이고 으쌰. 그래도 푹 쉬었죠 많이. 자 봅시다. 그래서 165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두 점 A는 몇 콤마 몇이니 얘들아? 2,3이고 B는 4,2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이지? 그럼 잘 들어봐봐. 일단 이거 처음이니까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어줄 거야. 2,3이 있고 4,2가 있어. 됐어?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방백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거나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두 점을 지난다 그러면 두 점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빼세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던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던 뒤에서 앞에 거 빼볼게요. 2,-1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방향의 벡터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몇을 지난대 얘들아? 3,1을 지난대 얘를 이제 무슨 점이라 그러냐면 우리가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방백분의 X 빼기 정점은 방백분의 Y 빼기 정점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끝. 됐어요? 네. 방향 벡터 빼기 X 빼기 정점은 방백의 Y좌표 방백분의 Y 빼기 Y좌표 정점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동의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할 때는 무슨 권법? 는 T 권법을 이용해서 다시 T를 부활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고난도에서 쓰는 스킬이야 저거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그럼 요거까지 얘기하자 얘들아. 이거를 어떤 못된 아이가 와갖고 빼기 Y 더하기 1이라고 했어. 그럼 이 친구 방백은 몇 콤마 몇이냐? 2,1이야 2,-1이야? 얼마야 방백은?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항상 Y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게끔 양수가 될 수 있게끔 개조를 해주고 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야? 방백이라고 봐야 되는 거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16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실시.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직선의 방백하고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방백이. 방백이 몇 콤마 몇이야? 1,2야 1,-2야? 1,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난대? 1,-4를 지난대. 삼바스
답 나와요? 네. 얼마니? 마삼. 됐어요. 문석이는? 응. 아니야. 안 맞아. 동이가 수준이? 좀 그래. 스트레스 받네요. 아, 미안해. 조금 그래도 너한테 좀 초점 많이 맞춰줄게. 미안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쟤도 학생이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 됐어요. 재봅시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 할 거냐, 두 번째. 법선 벡터를 줄 때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우리가 그냥 공식화시켜서 한번 물어볼게요. 법선 벡터라는 건 주어진 직선과 수직인 위치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관계인지 알겠어? 이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 위치 벡터를 이 직선의 무슨 벡터라고 한다?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알았어? 법선. 오케이? 법선은 뭐라고 그래서? 원래 구하고자 하는 직선과 수직인 위치 벡터를 얘기하라고. 모인 위치 벡터 병신아? 법선. 법선은 뭘 얘기한다고? 모인? 이 직선과 수직 씨발 얘기해. 수직 뭔데? 수직 뭐냐고 개새끼들아. 수직이 뭐야? 빵. 뭐가? 되죠? 오케이. 그렇게 할 거야. 자, 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잘 들어와봐. 그럼 이 법선 벡터를 보통 우리가 이제 M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친구를 내가 N1, N2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직선이 얘를 법선으로 하는 벡터를 가지면서 특정한 요러한 정점을 지나는 이 직방을 구하래.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이 우리가 벡터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측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알았어?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뭐 하면 얘들아? 내적. 내적하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벡터는 x 빼기 x1, 맞아요? 네. y 빼기 y1이지? 네. 그거랑 법선 벡터 n1, n2를 내적을 하면 얼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방정식이 법백 곱하기 x 빼기 정점 더하기 법백 곱하기 y 빼기 정점은 얼마다? 0이 되더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 법선 벡터가 2, 마삼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점을 만약에 1,4를 지난다고 쳐보자. 얘를 법선 벡터로 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법백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법백 곱하기 y 빼기 정점 y 빼기 4가 얼마라고? 내적은 얼마다? 내적이 얼마다? 0. 내적이 0이다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법백은 무조건 위치 벡터로 나와요. 법선 벡터들도 무조건 위치 벡터로 나오죠. 근데 그 위치 벡터가 뭘 상징해? 주어진 직선과 수직인 위치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네. 여기 법선 벡터야. 그러니까 봐. 직선을 지금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무슨 조건? 평행 조건. 하나는 무슨 조건? 수직 조건. 공간에서도 어떻게? 하나는 평행 조건. 하나는 무슨 조건? 수직 조건. 나중에 공간에서 뒷얘기를 좀 그냥 심심한데 한번 보면 평면의 방정식으로 구할 거예요. 직선은 이게 직선이냐 아니면 레이저로 촥촥촥촥촥 뻗어나가는 게 직선이냐. 레이저. 쫙 뻗어나가는 거지. 평면은 이게 평면일까? 이게 연장돼도 계속 똑같은 평면일까? 연장. 그치. 평면은 끝이 없어요. 평면의 넓이는 못 구해요. 무궁무진하게 넓은 게 평면이야. 근데 이 평면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울기로 구할까 얘를? 이 평면의 방정식을? 휘어진 정도? 뭐 어떻게 할 거야? 우주상에 이런 평면이 하나 와 있다고 쳐보자. 옆으로 쫙 퍼져 있어. 얘 기울기 알 수 있어?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평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어떤 평면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직선과 수직인 평면들은 무수히 많겠지? 맞아? 마치 꼬치에다가 김 꽂아놓은 모양처럼 평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겠지? 근데 얘랑 수직이면서 어떤 공간상의 요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로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겠지. 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법선 벡터를 모르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없는 거야. 법선 벡터와 어떤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면 공간에서의 평면이 결정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백하면서 평행 조건, 수직 조건만 가지고 공간에서 모든 도형들을 다 만들 거야. 이게 두 개가 재료라니까. 아까 얘기했던 춘장과 밀가루 같은.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가지만 가지고 이 벡터의 끝이 나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들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해본 거야? 평면 좌표상에서의 직선을, 그치? 평행 조건으로, 그게 방향 벡터지, 맞아? 그 다음에 수직 조건으로, 그게 뭐야? 법선 벡터지. 그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좆된다, 숙제로 그렇게 해갖고 오면. 알았지? 그럼 공간에서 직선을 다룰 수가 없다. 알았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 해볼게요. 168번 문제 하나 풀고 오늘은 슬슬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이해는 가냐? 준영이 잘 됐어 이해? 왜 배우는지 알 것 같아요. 자 168번 왜 배운지 알 것 같다고? 네. 그래요. 자 168번 봅시다.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고 그게 뭐야? 5분의 x 더하기 4지? 네. 맞냐 문서가?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과 수직이래. 근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몇 콤마 몇이야? 5, 마이너스 1인데 얘랑 수직이니까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백이야 법백이야? 방법백. 법백이지 새끼야. 법백이 없지. 그치? 그래서 얘가 법백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난데? 마이 콤마 병신 새끼야 마사를 지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법백 곱하기 x 빼기 정점 더하기 법백 곱하기 y 빼기 정점은 얼마다? 0. 그렇지 0이다. 쓸 수 있겠어요? 오케이 위에 167번 문제 풉시다. Y절편 같은 거 그냥 고1 때 했던 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것도 뭐 미친 척 해갖고서 약 빨고 뭐 또 새로운 벡터로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고1 걸로 풀어갖고 오면 안 된다. 네. 약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약간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왼손으로 먹는 느낌? 발로 먹는 느낌? 무제한으로 소고기하고 값비싼 산의 진미를 다 줬는데 발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문제는 풀 수 있지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숙제가 그치? 근데 그렇게 해오지 말라고 고1 방식으로. 공간에서 조진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법백 곱하기 x 빼기 정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공간 재밌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좀 재밌는 것들 많이 생각해요. 나중에 막 저랑 뭐 평면이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로지 몇 개 있니 이 세상에? 2점을 지나는 평면은 몇 개 있을까? 점 2개 지나는 평면 이 세상에 몇 개 있을까? 존나 많지. 네? 이 2점을 지나는 평면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근데 3점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카메라 올려놓는 게 사각대, 오각대, 육각대가 없지. 사각대가 있어요? 다리가 많으면 막 씨발 막 카메라가 더 튼튼하게 쓸 것 같아? 그래서 삼각대가 안 나오니까 어떤 하나의 그래서 삼각대가 넘어져 안 넘어져? 삼각대로 3개의 점을 만들어서 수학자들이 딱 세워놨더니 세발자전. 그치? 세발 자전거. 그게 가장 안정적인 거야. 3가지가. 네발 자전거. 아니 네발 자전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 네발 자전거. 그럼 보조바퀴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꼴조밥이잖아. 그걸 누가 네발 자전거. 그럼 토크로. 너 몇 발 타는데? 4발 타냐 너는? 저 2발 타는데. 너 2발 탈 줄 알아? 아 그래요? 토크가 올라가는 거. 민서가 외발 타던데 옛날에 그 고아원 없을 때 서커스 다녀서 외발 자전거 타던데 아무튼 숙제 적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합시다.